네, 안녕하세요. 바른생활 어른이 채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른이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껏 귀여워지셨어요. 오늘부터 만나이 적용되면서 어려지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군요. 그렇군요. 그게 오늘이었군요. 그것도 몰랐네. 네, 오늘부터래요. 근데 크게 뭐 달라지는 거를 못 느끼겠죠? 맞아요. 오늘 아침에 많이 피곤하던데 시간 여행을 해서 그런가? 진짜 피곤했어, 오늘.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3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갑자기 월반을 해서 5학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실만 할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3학년이었다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5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려고 국가에서는 합니다. 2살을 빼줬는데 쌤이 2살을 얹히면 이건 4살이 늘어난 결과인데 힘들어요. 아니 워낙에 훌륭한 학생들이라서 4학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월반입니까? 네.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단어는요. 5학년 도덕교과서 2단원 내 안의 소중한 친구예요. 내 안에 소중한 친구가 뭘까요? 저요. 내 안에 뭘까요? 있는 나? 생각? 자존? 감정? 네. 아이들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더덕님이 맞춰주셨어요. 감정. 음. 제가 처음에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더덕님이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 안에 소중한 친구가 바로 감정과 욕구입니다. 결국은 제가 안 들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시는데. 눈치가 너무 빠르셔서 좋아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까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럼 저 잡혀갑니다. 그쵸.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제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메타인지 연습이에요? 네, 와우. 5학년이 벌써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와. 거기다가 이제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나만의 방법도 찾아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욕구에 휩싸이지 않는 지혜까지 알아보고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평생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우와.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4시간 만에 이거 마스터 딱 해버립니다. 와, 천재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그러니까요. 밝습니다. 그럼요. 미래가 밝습니다. 이번 단원도 굉장히 알찰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제가 1차 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차 시는 제목이 내 안의 두 마음, 귀를 기울여 보아요. 이건데요. 일단 단원을 시작하는 차시이니만큼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제 그거를 어떤 종류의 감정과 어떤 종류의 욕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일단 감정이 뭘까요? 감정, 호르몬, 화학 반응. 너무 티적인 발언이다. 네. 그럼 화학 반응 제거하면 이제 감정도 없어요? 그럼요.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은 위대해서 계속 대체물을 만들어내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네. 그 감정 조절할 때 의약품으로 넣는 게 화학약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뇌에서의 그런 화학 반응이 달라지면서 감정 조절이 되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정신과 약들이 거의 화학약이고 그게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완전하게 의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 더덕님과 저의 끊임없는 T와 F의 차이라서. 인피니티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뭐 100분 토론 같은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100분으로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 수업 상황인데 두 아이가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으면 이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오늘 수업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수습했습니다, 제가. 네. 네. 일단은 교과서에는 뭐 마음 아니면 기분 이런 거를 감정이라고 하고요. 욕구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네, 요거를 욕구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단어는 감정인지 욕구인지 맞춰봐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오. 구별해 볼게요. 네. 만족하다. 만족하다는 욕구?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야? 잠깐만. 감정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약간 놓쳐가지고. 감정은 교과서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적어오진 않았어요. 아. 근데 마음이나 기분. 그러니까 기분.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는 마음이나 기분. 기분이면 아. 만족하다 하면 감정이겠네요. 네, 만족하다는 감정. 그리고 이제 욕구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 싶은 마음. 뭐 요런 게 욕구래요. 그래서 만족하다는 감정이고요. 포기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니까 욕구네요. 욕구구나. 와, 이거 천재. 그러니까. 행복하다. 감정. 도전하고 싶다. 욕구. 행복하고 귀찮다? 싶다도 욕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아까 만족한다를 욕구가 채워져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핑계 대지 마세요. 이게 단어를 정말 이해를 잘 해야지 맞출 수 있겠네요. 티격태격하는 짝꿍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단어를 보고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활동은 아니어가지고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그라미 안에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대놓고 감정은 분홍색 동그라미 안에 있고 욕구는 하늘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이제 여기서 감정과 욕구를 구별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색깔 보고 딱 맞추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한 단어씩 불러드렸지만 아이들은 교과서에 인쇄된 글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눈에 딱 보고 10다로 끝나는 거 다 욕구다 이렇게 알고 딱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피디님. 그러네요. 네. 근데 기피디님은 10다 딱 듣자마자 10다로 끝나는 게 다 욕구네요 하고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상하게 기피디님도 방송을 하면 갑자기 천재가 돼요. 어디 찾는 겁니까? 저랑 있으면 바보거든요. 카메라 없는 곳에서의 기피디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바보가 되죠, 당연히.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네. 나중에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울지 마세요, 선생님. 우시면 안 돼요. 네. 방송할 때만 천재가 되는 기피디님이 맞췄네요. 네. 네, 우리 천재 기피디님. 부캐인가요? 천재 기피디? 그런 부캐 없습니다. 이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악성 댓글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감정과 욕구를 구별을 해봤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만약에 감정과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삭막하죠. 그죠? 네. 가타카. 영화 아세요? 저 엄청 어렸을 때, 네, 봤어요. 약간 연기 서열 이런 영화죠. 제가 영화 두 개 헷갈리는가 본데, 하나가, 제목이 그게 뭐였더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감정을 억제하는 주사를 계속 맞아요. 그리고 예술품도 다 불태우고, 그런 식으로 해 사람들 감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억제하겠다고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디자인도 없고 음악도 없고 소설도 없고 그림도 없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영화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은 거기서는 그 독재자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묘사가 되면서 결국은 그들은 감정을 누리고 살고
일반 대중들은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욕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유롭고 싶다는 욕구라든가 이런 욕구를 말살시켜서 말 잘 듣게 만들어 놓는, 거의 기계처럼 만들어 놓는 모습이었어요. 네, 영화 제목 기억나면 제가 네. 안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감정과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상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밥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상상을 해볼 수 있게 이끌어줘요. 그러면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감정과 욕구가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요. 최근에 자주 느꼈던 감정과 욕구를 떠올려보고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최근에 자주 느꼈던 감정.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까지. 뭐가 특별한 거 있으세요? 저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쉽다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욕구네. 네. 쉬고 싶다. 네. 왜 쉬고 피곤하시니까 쉬고 싶으셨을 수 연결되는 있겠네요. 거죠. 감정. 딸내미가 이쁘다. 이건 감정이니까. 딸바보. 네. 진짜 딸바보. 저의 감정은, 기피디님이 스페인을 다음 주에 가거든요. 다음 주죠, 벌써.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지. 3주 뒤에. 네. 빨리 보내버리고 싶으셨네요. 보내고 뭐 하려고 이러는지. 한 2주를 좀 자유롭게 지내보려고. 세상에. 가는데 그거 준비를 기피디님 사실 별로 뭐 평소에 필요한 것도 없고 챙겨갈 것도 없다 뭐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 안 하니까 제가 준비를 요거저거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가 이제 저를 바라볼 때 그런 게 있어요. 뭘 하나를 시작하면 그 전체 그 구석구석이 다 잘 맞아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걸 엄청 막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이게 필요할까? 이거랑 같이 갖고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그거를 맞추느라고 조금 머릿속이 복잡한 약간 그런 상태가 좀 뭐 최근에 그런 감정? 이거를 막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 감정이 있었고 또 하나의 감정은 집을 여기저기 좀 비우고 있으니까 네. 개운하다. 비우려고 그랬고. 개운하다. 좀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감정? 그런 감정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굉장히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이 워낙 많아서 맞아요. 그거 다 기억해내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복합적이야. 한순간 나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랬다가 다음 순간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도리어 욕구는 약간 길게 가는 느낌 좀 들고 감정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래서 행복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왔다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 뭐 슬프다 요거를 느끼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요즘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 하는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감정과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다. 와, 이거는 진짜 완전. 이거 성인용 질문인데. 그죠.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전에 말한 거랑 연결이 되는데 기피디님 가는 걸 돕는다고 제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욕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요것저것 막 구성해서 요거 필요하겠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져요. 그래서 됐어. 여기서 멈추자. 그걸 진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가다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여기서 멈추자. 이제 그만. 안 하셔도 돼요. 저 살아 돌아와요. 가서도 아무 문제 없고. 제가 프로 여행러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이 질문들을 보면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지? 어떤 욕구가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더덕님과 기피디님이 보고 싶다.
오세요. 그래서 그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다. 오세요. 요거를 이제 이거를 욕구대로 행동을 해버린다면 가족과 직장을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겠죠. 같이 올라오셔야죠. 같이 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더 복잡하니까 당장 가려면 저 혼자 가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감정과 욕구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감정과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는 거는 위험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한테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이런 수업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여기 이 도덕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어른들을 위한 것 같아요. 채원쌤하고 같이 도덕교과서 처음에 볼 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다 봐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아이들이 분명 배웠지만 사실 요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거를 4시간을 배우고 요거를 어른이 될 때까지 쭉 뭐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도덕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고 1시간밖에 안 되고 다른 거 뭐 국어, 수학 이런 걸로 더 많이 채워지니까 아이들의 기억에서는 좀 더 쉽게 잊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덕 교과서를 어른들이 같이 다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획이야. 그죠? 그 사교육이 없는 분야라서. 네, 맞아요. 사교육이 이런 쪽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저희 때 도덕교과서는 질서를 지켜라, 공중도덕을 지켜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런 감정, 최선, 인내 이런 단어 본 기억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 기억이? 저도 제 기억에 뭐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막 진짜 공공질서를 잘 지켜요 뭐 이런 것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쵸. 뭐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맞아. 배운 거고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없는데 이게 기억이 잘못된 건지 진짠지를 모르겠어서 저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못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대화가 끝나면요. 감정과 욕구를 잘 조절한 모범 사례로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냐면 조선의 왕 정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빈 나오나요? 우리 정조의 에피소드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날 정조가 특히나 더 더운 방에서 책을 읽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너무 걱정이 돼서 조금 더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책을 읽으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정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조 스타일. 현빈 아저씨는 손예진, 이러면 안 되지. 충분히 시원하다. 아니면은, 더웠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일단은 옮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요거를 견디지 못하고 더 서늘한 곳을 찾으면 거기서도 결국은 또 덥다고 다른 서늘한 곳을 찾게 될 거다. 이야. 그러면 나는 언제 만족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우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정신승리. 정조 멋지기도 하지만 더 시원한 곳이 있다는데 굳이? 그치? 뭐 우리는 그분의 사실 저도 더덕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좀 아픈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뒷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네.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네요. 가슴이 아파지네. 네.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 저는 에어컨 한 대 놔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그 시절에 누군가 밖에서 자전거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생산을 위해서. 저런. 네,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화를 다스리는 정조만의 꿀팁인데요. 정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요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기는 쉬우면서 참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화내는 일이다. 화가 날 때 상황을 살피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나면 더욱 화가 나서 일을 망치게 된다. 그리고 성질이 가라앉은 뒤에는 무척 후회하게 된다. 나는 항상 이런 점을 경계했다. 어쩌다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화를 가라앉히고 하룻밤 동안 상황을 잘 생각한 뒤에 일을 처리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너무 훌륭하다. 다시 또 생각났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독백하듯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진짜. 두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 자체, 감정을 컨트롤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극도 경험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조 대단하신 분 맞아요.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제가 정조랑 살고 있구나. 성인군자라 살고 계셨군요. 현빈? 그러니까. 네. 현빈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뭔가 서로 싸워서 화가 나면, 이게 화가 난 김에, 불이 붙은 김에 그냥 활활 타올라가지고 아주 막, 제가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남편은 조용히 가버리거든요.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불만이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내가 정조랑 살았네. 멋진 분이시네요. 네. 그렇다고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제 정조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해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다스리기가 어렵겠느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머리가 기쁨, 나빠서.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다스리기 어려운 거요? 네. 저는 미움 고르겠습니다. 더덕님은요? 다스리기 어려운 거. 참고로 저는 어렵다. 이 중에 다스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맞고요. 그건 저도 공감하고 그 중에서라고 얘기해서 비교를 해본 건데 미움 다스리기가 쉬운 듯 이게 뭐라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행복이나 이런 건 일시적인 느낌일 경우가 많은데 미움은 굉장히 켜켜이 쌓인 경우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게 그래서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도 많이 미워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해본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너무 막 마음이 그 미움이 가득했던 걸 오래 겪다 보니까 그게 다스려지는 거가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미움은 저는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살짝 드는 게 그러네. 미움은 오랫동안 생각해서 다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통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통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화나 뭐 이런 것들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불이 순간적으로 불붙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화가 또 위험하네?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스릴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거. 그게 저는 약간 사랑? 그걸 왜 다스려요? 기쁨? 이런 것 같아요. 왜 그거를 막기가 되게, 막기가 힘들지 않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사랑하면 어떡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건 불륜이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다스리기? 이 이야기에서는요, 신하가 노여움을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조께서, 네 말이 맞다. 노여움은 정말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욕심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지문으로. 우와. 근데 그 말이 맞다. 사랑도 어떻게 보면 욕구고 욕심이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욕구를 다스릴 수 있으면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네. 자연스럽게. 제가 모든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네네. 결론이 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너무 몰았죠? 아니. 그건 아니고, 과거 생각이 잠깐 나면서. 근데 이건 뭔 건 아니고, 아주 공감합니다. 맞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1차 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차 시까지 넘어갈 건데요. 2차 시 제목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요거예요. 내가 뭐의 주인이 돼야 될까요? 감정에. 그렇죠. 감정과 욕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출제자의 의도를 굉장히 잘하네. 출제하시는 분이라서. 그럼요. 문제의 답이 다 있죠. 학생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문제의 답을 다 심어 놓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교과서에 상황이 하나가 제시가 돼요. 어떤 여자아이가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 있는데 요거를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자아이가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교실에 있던 새 아이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좀 묘해지면서 맞아요. 뭐지? 내 얘기하고 있었나? 나를 보고 웃는 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봐요 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웃은 것 같아. 이거는 내 추측이고 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것도 내 추측이잖아요. 네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냥 친구들이 웃고 있다. 친구들이 오비락이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지? 기분 나쁜데? 이러다가 그냥 웃고 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뭐 재밌는 일 있나? 나도 들려줘. 그쵸.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서 무슨 얘기해? 재밌는 일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싸하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떡하죠? 자, 이제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분위기가 싸하면 분위기가 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싸하면 제 얘기를 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때 말을 내가 돌릴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멘트를 준비해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멘트는 없는데 뭔가 멘트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싸할 때 제가 분위기를 확 전환을 시키는 멘트를 던지게 되면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친구들이라면 그 뒤에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저런 면이 있고 저러네? 알았을 텐데도라고 생각했을 때 일종의 타격감이 없다는 느낌도 들고 이러면은 사실은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멘트 하나 정도? 지금 멘트 혹시 떠오르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멘트나 이런 거 준비해두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적절한 내용이 5학년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딸을 기억해보면 4학년 말 5학년, 6학년 요때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서 뭔가 친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살짝 소원해지고 애들끼리 뭘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이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어떨지를 타인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아이한테 마음을 다스리게 지금 전 당장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 더덕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상황 혹은 처음에 그런 걸 맞닥뜨린 내 자녀를 볼 때 아니면 나 자신을 볼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른 거는 같아요. 더덕님이 얘기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 누군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본다는 건 내가 그런 말을 들을 행동을 했나가 아니라 나는 혹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본의 아니게 누구를 험담하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누구를 싫어해서 라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걔가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마침 들어오면 그냥 빵 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얘기는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네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너무 유능한 선생님, 날로 먹는 선생님. 아니야. 이거 학생을 칭찬하면서 빨리 수업 진도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아니, 제가 처음 요거 녹음할 때는 네. 진짜 혹시나 시간이 많이 비거나 할 얘기가 없을까봐 따로 뭔가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덧붙일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한 번 녹음하고 알아서 그 뒤로는 절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아깝다. 처음에 뭘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거 풀어주세요. 대방출해주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교과서의 제목만 딱 툭 하면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면서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두 분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제가 감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상담하러 오지 않나요? 특히 여학생들? 상담을 하러 오지를 않아요. 제가 겪은 상황은 자주 그랬고,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에는 이미 너무 상황이 심한, 맞아. 근데 이제 되게 이런 상황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그래서, 뭐, 가해자, 피해자라고 나눌 게 없이, 맞아요. 만약에 A, B, C가 모여서 D를 살짝 따돌렸다면, 뭐, 며칠만 지나면 또 갑자기 B, C, D가 모여서 A를 살짝 따돌리고, 맞아, 그 사이에서 계속 섞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생각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조금 심각해진다거나 하면은 그때 살짝 개입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 때는 그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일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가 또 그런 문제가 되죠. 네, 다른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저한테 얘기를 못 꺼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들 간의 일을 제3자한테 의뢰해서 어쨌든 해결하겠다는 거는 그 또래 집단에선 또 따돌림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말을 하더라도 뭐 그 안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하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는 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막 힘들 때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스타일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직접 중재를 안 하거든요. 그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엄마들 다 소환해가지고 중재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안심하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막 그런 엄마였다면 절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상담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쭉 들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냥 함구하는 게 어찌 보면 좋은 솔루션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티를 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가지고. 맞아.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초등학교 5학년 특히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춘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 네, 거기다가 요즘에는 애들이 연애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이에 남자가 끼면은 굉장히 이건 살벌하겠는데? 삼각관계 굉장히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뭔가 오늘 뭘 좀 들었는데 픽사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과학이라고 하더군요.
그 엘리멘탈이요? 네, 저는 아직 못 네네. 봐서. 원소들 저도 다 아직 있는. 못 봤어요. 네. 네네. 근데 픽사가 그전에는 감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뤘잖아요. 근데 그걸 맞아요. 너무 잘 다뤄줬잖아요. 네. 픽사한테 그 레터 하나 써야 되겠어요. 한국에 이런 문제가 많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잘 좀 니들 잘하던데 잘하달라. 만들어주면 대박 날 것 같다. 우리 계속 교재로 쓸 텐데 너희 돈도 많이 벌고 좋지 않냐 이렇게 한번 보내고 싶네요. 꼭 보내주세요. 네. 저는 영어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저 요즘- 팝하고. 네. 파파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가 든든한 쓴다고. 친구 팝하고. 그럼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죠? 네, 이 관점을 차시? 바꿔보는 거, 2차시에 네네네. 관점 바꾸는 그 1번. 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활동이 남아있어요. 마음 신호등이라고 해서 네. 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마음 신호등은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요 순서대로 켜져요. 그래서 빨간불은 뭘까요? 화가 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스톱. 신호등이니까 네, 멈춰. 멈춰. 멈추는 거예요. 일단 화가 났을 때 그 상태로 뭔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나면 멈춰.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준영이라는 친구한테 준영아 우리 숙제 뭐였어? 이랬는데 준영이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야 쟤 나 무시하나? 이러면서 지금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훅 올라왔는데 이 마음 신호등에 따르면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멈춰. 일단은 멈춰요. 그 다음에 노란불. 멈춘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생각. 맞아요. 정말 답만 쏙쏙 맞추는. 실제자 얘기도 안 되니까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뭐 이러지? 네. 자, 여기서 멈춰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때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욕구가 들었을까? 그리고 이 감정과 욕구대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대요.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나 지금 준영이한테 왜 화났지? 걔가 내 말을 듣고 대답을 안 했지? 일십. 근데, 네, 일십을 했지. 지금 당장 화를 내면 우리는 크게 싸우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근데 준영이가 내 말을 못 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내가 무시했다고 오해한 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아. 마지막 초록불은 기피디님 믿고 있어요. 초록불 초록불 뭘까요? 뭐예요? 초록불은 다시 묻는다 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약간의 방어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가 정말 뭔가 나한테 내가 모르는 아까 그 준영 지금 주인공이 네, 준영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네네. 그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준영이하고 무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들어올 때 이 준영이 무리들이 웃었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걔는 삐져 있어. 삐져 있을 그래서 수도 대답을 있다.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상황은 네. 알 수 없지만. 그랬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쟤는 뭐 사연이 있는가 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딴 친구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친구가 더 삐지지 않을까요? 아니 뭐 삐지면 너 지금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뭐 생각하는 줄 알고 딴 친구한테 물어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오늘 너무 막 신들리는 것 같은데요, 기피디님? 그래요? 네. 제가 작두를 타고 있나요, 지금 혹시? 알았어요. 뭐가 오늘 있어요? 오셨던 분이, 네. 홍삼을 갖고 오셨어요. 뭔 말이요? 홍삼 파워. 아무 말이나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초록불이 행동하기예요. 멈추고 생각했으면 이제 행동을 하는데, 준영이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내 말을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바쁜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교과서대로 얘기했네요. 훌륭합니다. 네, 신기하다. 선행했나봐요, 제가. 진짜. 미리 뭐 교과서 하나 구해가지고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선행학습?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 신호등까지 배우고요. 아이들이 실생활에서도 요거를 실천해 보겠다. 요런 의지를 다지면서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아름답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에 이런 게 있다니. 교과서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동네방네 알려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이거 갖고 토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소모임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사람들은 약간 좀 독서 의아해 모임 같은 하겠지만. 것처럼. 네. 처음에 모으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굽신굽신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슬프다. 갑자기 슬퍼진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굽신거릴 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도 감정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맞춰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었나요? 뭐 하시는 겁니까? MC가 정식으로 왔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배운 거 감정 연습 복습하면서 다음 만날 때까지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